자, 다시 왔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특수상대성 이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처음 접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차근차근히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혹시 제 얼굴은 도움이 안 되니까 밑으로 내리고 어, 이제 지난번에는 갈릴레이 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기하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갈릴레이 변환과 마찬가지로 전자기 법칙도 모든 관성계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전자기 파가 만족시키는 미분방정식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미분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고, 여기에 주목할 점, 여기 c의 제곱,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속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속력이 이 맥스웰 방정식에 들어가 있다는 셈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요 상수 C는 이제 전자기파의 속력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속력은 기억이 날라지 모르겠지만 진공 중에서의 소위 말하는 permittivity하고 permeability 이 두 개를 곱해서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고 역수를 취하면 빛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맥스웰 방정식은 이 네 가지에서 진공 중에서, 그러니까 전기 전하도 없고 전류 소스도 없을 때 만족시켜 주는 맥스웰 방정식을 여기다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당연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했고, 우리가 늘 보는 지금 좌표계 S와 S 프라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S계에서 빛이 속력 C로 이제 이동한다고 하면, 그럼 S 프라임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의 뉴턴 역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다면 S'계에서는 V만큼 줄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별 생각 없이도. 그러면 이는 무슨 의미냐면 이 관성계 S가 뭔가 특별하다. 왜냐하면 이 관성계 S에서만 전자기파의 속력은 C이고 나머지 관성계에서들은 모두 빛이 속력 C보다 크거나 또는 작거나. 그런데 뭔가 상대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 상대적인데 절대적인 좌표계가 하나 있다는 게 좀 이상해서 사람들이 이 S계가 뭐냐면 전자기파의 이동을 책임지는 매질,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당시까지 100년 전 당시까지는 모든 파동, 음파니 뭐니 다 그 음파를 전달시키는 매질이 있다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빛의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할 것이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실험을 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실험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를 살펴보면, 첫 번째, 상대성 원리는 우리가 얘기했던 고전 역학에서만 성립을 할 것이고, 전자기에서는 상대성 원리가 없다. 즉 전자기학에서는 절대적인 관성계가 있고, 따라서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정지한 에테르가 정지한 좌표계에서만 빛의 속력이 299,792,853 m/s이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제일 쉽게 빠져나가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상대성 원리는 역학과 전자기하학에서 다 성립이 되지만 당시 100년 전까지 알려진 맥스웰 방정식은 뭐 틀리다. 엄밀히 말하면 틀리기 때문에 수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빠져나갈 수 있고, 세 번째 빠져나가는 방법은 상대성 원리는 역학과 전자기에서 다 만족이 되는데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배워왔던 뉴턴 역학이 수정돼야 된다. 라는 소위 말하는 탈출구 세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1번이 사실 제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3번이 좀 어려워 보이죠. 왜냐하면 뉴턴 역학을 지금까지 잘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 및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에테르라고 하는 거를 찾으려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 물리학계의 결론은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단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솔루션은 3번이고 다양한 실험과 관측의 결과로서 그 제안이 현재까지는 맞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검증에 대한 역사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뭐 과학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일단 여기서는 말하고 역사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사실 재미있는데 여유가 있으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은퇴 후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결론은 전자기학 법칙은 정확하고 맥스웰 방정식은 정확하고 빛의 속력은 모두 관성계에서 동일하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만 3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했던 고전 역학에서의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가 틀렸다. 다른 것으로 수정되어야 된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이 제안을 했고 현재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성 원리로서 물리학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같아서 절대적인 관성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안입니다. 1번은 상대적으로 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한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생각하면서 빛의 속력은 또 절대적인 겁니다. 빛 속력의 절대성인데 그 2번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뭐 학교를 가서 뭐 기차를 타고 학교를 가든지 뭐 운전을 해서 가든지 걸어가든지 이 모든 생활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속력은 다 갈릴레이 변환처럼 보이는데 왜 빛의 속력은 절대적이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를 포함해서 어쨌든 2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림과 유사한 거를 들고 오면 이 밑에 거 먼저 보면 그 S계 그러니까 관찰자가 정지해 있는 계에서 빛의 속력은 근사적으로 3 곱하기 10의 8승 m/s다. 그리고 S' 달리고 있는데 이 빛의 속력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가 아니고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데, 이게 여러분들 저도 헷갈리는데, 이게 밑에 게 S 프라임이고 위에 게 S 프라임 프레임이 아니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그림에서는 소스가 움직이니까. 어쨌든 특수상대성 이론에는 관계없이 빛의 속도가 다, 빛의 속력이, 저도 헷갈리죠. 항상 속도와 속력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라는 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하면 이제 직관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이 이야기에 약간 그 역사를 좀 쳐다보면 그 당시에 이미 전자기 맥스웰 방정식들이 나오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그 로렌츠 변환 이런 것들이 일부 수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기파 이론을 고민을 하고 아인슈타인이 특히 관련 수식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식들을 고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에게는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뭐냐면, 오늘 할 건 아니지만, 오늘이 아니라 이번 녹화에서는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늘 생각했던 S계에서의 빛의 속력과 빛의 속력이 아니라 S와 S 프라임 간의 두 가지 사건을 갈릴레이 변환이 아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떻게 바뀌는가,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또 다른 어려운 두 번째 사실은 T 프라임이 T와 다를 수 있다. 즉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내가 어느 관성계에 있느냐에 달라진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지에 나는 항상 정지한 관성계에 있으니까,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내 관성계와 이제 등속 운동을 하는 관성계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사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부산에서의 시간과 부산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시간을 맞춰놓고 열심히 뛰면 시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제 왼쪽에 설명이 있고, 맨 위쪽을 보면 가운데 O라는 관찰자가 있고, 양쪽에 A라는 점하고 왼쪽에 A라는 점, 오른쪽에 B라는 점이 서로 각각 L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S 관성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O라는 관찰자가 여기 정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A하고 B에서 동시에 빛이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건 A를 정의를 하면 이제 시간이 0일 때 마이너스 L인 위치에서 빛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건 B는 시간이 우리가 T가 맨 처음이니까 시간이 다 0이긴 하지만 시간이 0일 때, 사건 B도 시간이 0일 때, X가 L일 때 이번에는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양쪽에서 나온 빛은 속력 C로 이제 전파가 돼서 관찰자 O에 동시에 도달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도달했을 당시의 두 사건들은 그 사건은 둘 다 빛이 X축은 0이고 걸린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L 오버 C로 이렇게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한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냈고 이 시간이 0일 때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요 빨간색 이 곡면이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배웠던 웨이브 프론트 파면이 점점 움직여서 관찰자 O에 나온 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데 요 쉬운 거를 다시 그렸습니다. 왼쪽에다가 자 이번에는 뭘 생각할 거냐면 이 O가 있는데 관찰자 O 프라임이 관성계 S 프라임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겹쳐서 살짝 그리면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다.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다 똑같을 것이고 t가 0.1부터 그 S계에서 빛이 관찰자 O에 돌아간 시간까지를 똑같이 그리면 일반적으로 빛의 속력이 무지하게 빠르기 때문에 이 그림 이제 과장된 거지만 파란색 이 사각형과 원이 똑같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뭐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지점에서 관찰자 O 프라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웨이브 프론트가 먼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순간에 B 프라임에서 오는 빛이 B 또는 B 프라임에서 오는 빛이 관찰자 O 프라임에 먼저 도착하고 반대쪽에서 오는 빛은 아직 도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가정은 모든 관상계에서 빛의 속력은 같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S계에서는 동시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O'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고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어차피 슬라이드를 PDF 파일로 제가 올리니까 그걸 보세요. 빛의 속력이 유한한 C라는 값이라는 게 원인인 것입니다. 원인을 따지다 보면. 그래서 동시에 보이지가 않고 O'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상대성 원리가 맞으려면 이 아규먼트를 바꿔서 O'의 관찰자가 보기에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까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정리를 하면 빛의 속력은 유한하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였지만 받아들이면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일종의 사고 실험으로서 우리가 증명한 건 아니지만 추측을 했던 거는 동시성.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영어 책을 읽을 때를 대비해서 라고 한번 설명한 바가 있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고 이 동시성 simultaneity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관성 좌표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동시성이 어느 좌표계에서 정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차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았죠? 오늘은 일단 워밍업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좀 계산이 조금 있는데 그 계산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